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문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코드상의 문제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마지막에 에러가 났던 거는 제가 콘솔 로고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구멍을 3개 뚫어놓고 2개밖에 안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처음에 했던 코드는 문제가 딱히 없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서버 껐다 키니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처리를 할 것이다. 이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이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놨던 기능 안에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을 다 찾아다가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다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남겨드릴게요. E라고 하고 JS 스토리 백,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 이 하나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커밋에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본인들 거에 적용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여러분들 거에 적용시키고 이 코드에서 활용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 라이트 같은 거, 이 녀석도 건드려주면 좋겠죠. 얘도 라이트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페이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뭐 작성하고 입력받고 실제로 작성 버튼 눌렀을 때 이 녀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끔 세팅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될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한다면 이 녀석도 바꿔주면 좋아요.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result data from 이걸 사용할 게 아니라 util에 있는 js history back, 제가 여기다가 history back 넣는 이유는 뭐죠? js replace 말고 history back을 쓰는 이유, 얘는 간단한 검증을 한 이후에 뒤로 가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떴으니까 여기다가는 replace를 사용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넘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걸 해놓고 뭐 추가적인 상황이 나오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로그인 검증은 더 앞쪽으로 뺄 거예요. 우리가 그 JSK 아티클 매니저 때는 딱히 그것까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했었어요. 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가 다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앱 쪽으로 넘긴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 그 뒤에 컨트롤러가 있었고요. 뭐 서비스 뒤에 이런 식으로 쭉 있었죠. 자, 이때 이 앱이 하고 있던 게 기본적인 로그인 검증, 그리고 명령어 이상하게 입력하면은 그거 돌려보내는 역할,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했던 거. 네, 이렇게 이 앱이 하던 이런 역할을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할 겁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스프링부트가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을 사용해 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빠질 거니까 여기도 바꿔주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뒤로 돌려보내는 목적으로, 이 녀석은 성공이니까 뒤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JS 리플레이스 같은 거 사용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게시물을 직접 화면에 그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틸에 JS 리플레이스, 여기에는 몇 번 게시물을 생성했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보여주던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util.f를 하나 또 쓸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해주고 아이디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돌아가야 될 경로에는 게시글을 썼으니까 리스트로 가볼까요?
아니면 뭐 해당 게시물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뭐가 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보기로 갈까요? 상세보기로 가죠. 상세보기로 가려면은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파라미터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을 할 거면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박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결국 변수를 써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도 util.f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id라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성한 게시글 번호로 디테일 요청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util.f를 써도 되는 이유가 이 util.f 자체가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결국 스트링 결과 남기는 거고, util에 이 자리에 스트링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JSP한테 이를 넘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JS 히스토리백이랑 JS 리플레이스 같은 이 녀석은요, 리스폰스 바디가 없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어노테이션 달려있는데 이거 없이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문구, 스크립트 문법으로 쭉 써져 있는 문구가 나오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JSP는 없어요라고 하겠죠. 이 리스폰스 바디가 없다면 JSP 경로 찾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문자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폰스 바디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자, 디테일도 필요가 없고, 또 모디파이 이 녀석 건드려 볼까요? 여기가 스트링으로, 그리고 util에 JS 히스토리백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만큼 복사해서 문제 상황들 다 처리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여긴 성공이니까 이제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야겠죠? util에 JS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다 해주고, 뒤에 돌려보내야 되는 URI는 수정을 완료했으니까 상세보기로 갈까요? 얘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땡땡 슬래시 같은 거 넣지 않고 디테일만 넣는 이유는 현재 중간에 있는 경로는 다 아티클로 고정이니까, 딱히 그 아티클이라는 경로가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 이거는 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얘는 삭제. 그리고 여기로 보내면 안 되겠죠? 삭제했는데 해당 글로 찾아가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는 리스트로 그냥 보낼게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들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to write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to write 타이틀과 바디를 작성한다 라고 하면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라고 뭐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요것만 봐도 원래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가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여기 객체로 화면을 그리고 있었는데 잘 나오고 있죠? 리스트로 돌아가고 있고요. 왜냐면 히스토리 백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로그인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티클 리스트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to write 또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또
알림창이 안 뜨고 여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왜 알림창이 안 뜨고 넘어가지? 생성했습니다가 뜨지 않고 여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게시물 자체는 올바르게 써지긴 했거든요. 지금 써진 게시물이 맞는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모디파이도 한번 바로 해볼까요? 아티클에 또 모디파이 아이디는 방금 썼던 5번 글 타이틀을 이렇게 바꿀 거야. 바디도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바꿀 거야. 얘는 또 뜨면서 바뀌었고 이 글로 잘 찾아가고 있고 문제 없고요. 삭제도 바로 해볼까요? 이거는 리스트에서 그 딜리트 아이디 5번 삭제했습니다. 잘 뜨고 넘어가고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각 메서드마다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검증들은 이제 뒤쪽으로 앞쪽으로 뺄 거라고 했어요. 앞쪽으로 빼서 처리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얘네들도 보시면은 지금 매번 세션에 접근을 하고 있고 나 세션 사용할 거야 라고 매번 언급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션에 있는 거 꺼내고 검증하고 메시지 보여주고 이런 작업을 매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상황을 간소화 시킬 거예요. 컨트롤러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처리를 좀 간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용하게 이것저것 많이 쓰일 녀석이라서 지금 좀 미리 만드는 개념인데 제가 VO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이름을 RQ 정도로 지어줄게요. RQ.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요청을 넘겨받아서 그 요청을 가지고 세션을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그리고 형변환하는 이런 과정들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이 형태가 변환된 값을 저장하게끔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녀석을 객체를 만들어내면서 얘한테 부탁하면 돼요. 너 이거 좀 갖고 와봐. 가져왔을 때 이 값 뭐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형태를 좀 바꿀 거예요. 일단 이 녀석한테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면 객체를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기도 참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넘겨 받을 겁니다. 지금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인자를 세팅했다라는 건 우리가 RQ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값을 세팅을 하나 하면 4개 변수로 받아올 것이고 그 값을 이 안쪽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던 상황을 여기서 할 겁니다. 이거 이름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복사 사용하고
이런 일을 좀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코드는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컨트롤러에서 한번 검증했던 그런 내용을 적어 준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RQ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넘겨주기만 하면 얘가 이런 일들을 알아서 마친 후에 전역 변수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한테 값을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RQ 객체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 RQ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얘를 뭐 RQ 같은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넣었다라고 하면 얘한테 점 찍어서 이 변수만 가져오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할 수 있겠네요. 로그인 안 했으면 0일 거고 로그인 했으면 회원 번호 들어있을 거니까. 그쵸? 그 로직을 여기로 하나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이 녀석 프라이빗이라 외부에서 접근 안 될 거니까 게터 세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세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롬복을 달면 게터 세터가 알아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게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만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달아주면 얘는 get 메서드만 생겨나요. 이거 아웃라인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get 메서드를 의미하는 거고 요건 생성자를 의미하는 거죠. 게터랑 세터가 둘 다 필요하면 당연히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가는 게 좋은 거고 게터만 필요하면 이렇게 달아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귀찮으면 그냥 여기다 다 데이터 달면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세터가 필요 없을지라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이 값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터를 아예 없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세션을 사용하고 있던 모든 곳에 좀 변화를 좀 줄 건데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따져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얘를 서블리 리퀘스트의 REQ로 다른 걸 받아낼 거고요. 여기서 RQ 객체를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REQ를 넣어서 그럼 이제 여기 이 검증 과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RQ.get logged member ID 얘를 불러다 놓고 얘가 로그인 후 이용하라고 하는 걸 보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 대한 조건이 참을 맞나야 해당 문구를 보여줄 거니까 얘가 0이랑 같으면 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당장은 얘를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RQ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 앞쪽에서 체크할 수 있게끔 뺄 거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게시물 작성할 때 실제로 세션에 들어있는 값을 넘겨줘야 돼서 이런 걸 썼었는데 이거 이제 뭐 하면 돼요? RQ에 있는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가져와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세션 쓰고 있는데 여기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바꿔줄게요. 얘가 여기 널이 아니면이 아니라 이제 0이 아니면 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얘가 필요가 없네요. 얘 대신에 rq.get 이거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거 다 완료된 상태로 넘어올 거니까.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서 여기도 바꿔주고요. 여기 이만큼 검증하는 과정도
이걸로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비교하는 권한 체크하는 부분도 이거 가지고 처리해버리면 되고요. 두 딜리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큐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로그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간결하게 체크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알큐를 사용하는 이 단계가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 이 녀석은 여기까지가 이 녀석의 존재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끊고, 여기서 한 단계 끊고 가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인터셉터를 좀 검색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라고 하던가요? 맞아요. 잘 찾아보셨는데,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가로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로채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얘가 하는 임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다 같은 말이죠. 이 녀석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요. 그 요청을 보내는 행위는 이 URL, 요청 주소 매핑으로 보내고 있죠. 자, 이 요청이 넘어왔을 때 우리는 실제로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판단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이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러한 로직을 수행할게 라고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터셉터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용자가 보낸 이 요청을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컨트롤러에 넘어가기 전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러에 요청이 넘어갔다가 JSP 뷰 쪽으로 그 응답이 넘어가기 전에 요청의 진행이 뷰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로채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무조건 컨트롤러 전에 걸러낸다는 아니고,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걸러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컨트롤러에 넘어갔다가 뷰로 가기 전에 가로채는 방식,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셉터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건데, 인터셉터가 요청을 가로채서 먼저 전처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코드 속에서 누가 가장 인터셉터에 부합할까요? 어떤 기능을 인터셉터 쪽으로 빼주면 우리의 기능이 좀 더 말끔해질지. 로그인에 대한 체크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보면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 있고 오히려 로그아웃이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을 인터셉터가 체크해서 걸러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그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딱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너 이거 로그인 안 했어? 나가.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주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인터셉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인터셉터 만드는 방식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간단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이 인터셉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인터셉터를 따로 구현하고자 했을 때 본인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프링에서 적용하는 인터셉터 방식을 보고 따라 한다면 당연히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맞는 방식을 잘 구글링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인터셉터를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이 녀석의 경로는 데모 뒤에다가 인터셉터 라고 하는 패키지로 구별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before
액션 인터셉터.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before action interceptor.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같아요? 뭔가를 행하기 전에 내가 이걸 가로챌 거야 라는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인터셉터를 이 인터셉터로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이 녀석으로는 뭐 할 거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로그인 검증 같은 거 할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로그인 검증보다도 먼저 이 녀석이 일을 할 거예요. 얘를 왜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RQ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이 방식을 봤을 때 메서드마다 RQ 객체가 생성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new RQ 했고요. 여기서 new RQ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new RQ 하고 있어요. 물론 객체가 매번 생성이 되지만 결국 그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넣어주는 요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세션의 값을 우리가 매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메서드마다 객체를 만든다라는 이 행위는 사실 좋진 않겠죠. 사실상 이 RQ라는 객체는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그 하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불러다 쓸 수 있게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율은 좋을 거예요. 그거 처리하려고 지금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냈습니다. RQ가 기본적으로 로그인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을 여기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녀석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인터셉터를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셉터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클래스로 사용을 할 게 아니라 뭔가를 상속받아야 돼요.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받을 겁니다. 자, 익스텐즈 상속과 임플리먼트 상속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익스텐즈는 그냥 일반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고요. 임플리먼트는 누굴 상속받아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사용하는 문구였죠. 그래서 임플리먼트 여기에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녀석을 상속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일 거고, 그런 녀석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고는 해당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배울 때 알고 계신 개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보시면 원래 같으면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를 무조건 다 오버라이딩을 쓰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애초에 에러가 났어요. 그게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임플리먼트의 상황이었는데, 얘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오버라이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프리 핸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오버라이딩을 해버릴 거예요.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 자, 오버라이딩을 했더니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해당 메서드는 불린 타입의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이 불린 타입의 리턴 타입을 가졌다라는 건 얘가 실행된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일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 녀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실행된 녀석이 결과가 false면 컨트롤러로 보내지 않아요. 요청을 넘기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얘가 true면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이 넘어갑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진행을 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고, 실질적으로 얘가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안쪽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해주면 돼요. 자, 저는 RQ에 객체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자, 만들 때 REQ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 이름이 REQ가 아니라 리퀘스트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리퀘스트도 우리가 사용하는 요청과 동일한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할 겁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RQ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냥 RQ 객체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는 이 RQ라는 변수 자체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퀘스트에다가 다시 세팅하고 있어요. 리퀘스트에 세팅을 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프로젝트 코드 내에서 어디든지 간에 요청은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었는데 그 안에다가 RQ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객체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RQ 객체를 만들어서 쓰던 곳에 가면 리퀘스트에서 get attribute를 통해 이 녀석을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번 객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before action, 얘는 가장 먼저 실행될,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실행될 인터셉터인데 이 녀석이 일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객체를 요청에 저장을 해놓을 건데 그 저장된 객체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그러면 매번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가 되겠죠. 상황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서 얘를 뭐 성숙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인터셉터가 일 처리를 해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 녀석이 진짜로 요청을 가로채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저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 패키지를 컴피그 말고 컴피그로 하죠. 컴피그 정도로 지어주고 클래스 이름에다가 myweb mvc configurer 라고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녀석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implement 그래서 웹 mvc configurer 라고 하는 녀석을 상속을 받게끔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오버라이딩을 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은 제가 제거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녀석을 추가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메서드 이름을 보면은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해당 설정에다가 인터셉터를 추가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단수가 아니라 s가 붙은 복수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 개의 인터셉터를 우리가 이 설정에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터셉터들이 순서에 맞게끔 착착착 요청을 먼저 가로채서 일 처리를 해준다는 개념인데 자, 저는 여기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를 쓸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의존성을 주입할 겁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로 가능하려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는 클래스가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빈 객체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녀석한테 뭔가 어노테이션을 달아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달아줄 겁니다. 이 컴포넌트를 달면 이 녀석은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딱 그런 의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달려야 스프링부트 내에서 이 설정에 들어있는 인터셉터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문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registry 지금 매개 변수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이 녀석을 불러다가 리모컨을 누를 거고요. 여기에 있는 add interceptor 할 거고 여기에 before action interceptor 변수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점 하나 더 찍고요. add pass patterns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exclude pass patterns라고 해서 하나를 더 넣을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레지스트리에다가 인터셉터 추가할 거야. 누구를? 이 녀석을. 근데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패턴들을 체크할 건데 모든 경로. 근데 exclude 제외하는 거죠, 얘는. 이러한 패턴은 제외할 거야. 리소스 관련된 패턴을 이라고 우리가 명시한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보내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요청 제외하고 모든 요청들은 디프액션 인터셉터를 다 타는 거예요. 지금 그 세팅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에스터리스크, 언어에서 전체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겠죠? 모두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111이라고 하는 출력값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 같은 거에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before action interceptor 얘가 실행이 되면 11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로 무사히 요청이 넘어가고 얘가 진짜로 나온다면 22도 나오겠죠? 이건 콘솔에 찍는 거니까. 그리고 22가 먼저 나오냐 111이 먼저 나오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before action에서 사용한 이 프리핸들은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가로채는 상황이에요. 이거 말고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포스트 핸들, 얘가 컨트롤러가 먼저 요청을 받고 뷰 쪽으로 요청을 넘기기 전에 처리하는 게 포스트 핸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자, 보세요. 콘솔에 어떠한 결과가 찍혔는데, 1이 먼저고 2가 뒤죠. 진짜 비프 액션이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가서 일 처리하기 전에 얘가 먼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이제 진짜로 RQ 객체 만들던 부분들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REQ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REQ에 있는 get attribute를 통해 얘를 꺼낼 것이다. 근데 꺼내는데 이거 왜 뭐라 그래요? 요청에 세팅이 되면 set attribute를 통해서 이 리퀘스트에 세팅이 되면 오브젝트 타입이죠. 우리가 꺼냈는데 오브젝트겠죠. 근데 우리 지금 RQ 타입한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평균한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RQ 객체로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럼 이만큼을 복사해서 필요한 곳들 이런 데에다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객체를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요청에 세팅되어 있는 객체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개념이니까 코드는 좀 더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before action interceptor는 RQ 객체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터셉터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로그인 검증에 대한 인터셉터를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름을 바꿀 건데 need login interceptor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넣을 게 아니에요. 복사해서 만든 이유는 어차피 이거 임플리먼트도 해야 되고 이거 달아야 되고 얘도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거 쓰려고. 자, need login interceptor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여기도 RQ를 쓸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에서 꺼냈을 겁니다. 왜냐면은
before 액션이 얘보다 먼저 실행이 될 거니까 키가 이게 아니죠? 이거죠? 우리 키를 다 제대로 썼죠? 얘를 가져올 거고 평변환을 당연히 얘도 해줘야 될 거고요. 임포트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검증합니다. RQ가 가지고 있는 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얘가 0이더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그인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럼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근데 그 문구를 보여줄 때요 얘는 인터셉터죠.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아까 전에 컨트롤러에서 썼던 것처럼 사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다 리턴 달아놓고 썼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리턴 타입 불림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은 리턴 타입 스트링이잖아요. 당연히 이거 써도 의미 없어요. 리턴 타입 안 맞으니까. 그럼 리턴 빼면 가능해요?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이 자리에 그냥 스트링 남기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문자열을 남겨줄 뿐이고요. 남긴 문자열이 리턴 되었을 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이런 메소드들이 스트링을 리턴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스트링을 리턴하겠다라고 해놓고 내가 화면 직접 그릴게 응답 내가 할게 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문자열을 남기면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터셉터잖아요. 전혀 그런 거랑 연관이 없지 않나요? 이거 당연히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녀석을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은 사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리스폰스를 사용해서 set content type 여기에 우리가 했던 거 텍스트는 HTML 그리고 캐릭터 셋은 UTF-8 뭐 이런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response.getWriter.append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는 내가 직접 응답할게 라고 하는 그런 어노테이션을 달 수가 없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을 써야만 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여기다가 다 넣어놓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우리가 메서드 하나를 따로 빼면 분리시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활용해 가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뭐 할 거냐면 RQ에다가 JS 이름을 뭘로 할까? 프린트 히스토리 백 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 녀석 만들어 줄 거고요. RQ에다가 만들어지겠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자, 저는 여기는 MSG로 이름 바꿔줄 거고 여기서 이제 리스폰스 응답에 직접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없죠. 여기는 서블리 리퀘스트만 받아오고 있고 리스폰스에 대한 걸 받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응답을 넘겨줄 겁니다. 언제 넘겨야 되겠어요? 객체 만들 때 넘겨야겠죠? 그래야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 가지고 잠깐만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이 타입으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이 변수에 값을 넣어주려면 생성자가 결국에는 인자로 외계 변수로 받아와야 dis.resp한테 여기서 받아온 값 넣어줄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RQ 객체 어디서 만들어요 이제? before action에서 만들죠. 여기서 넘길 겁니다. 여기는 친절하게도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넘겨주면 얘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받아온 값을 얘가 끝나기 전에 어딘가에서 그냥 전 여기서 그냥 할게요. 디스점 RESP한테 밖에서 받아온 RESP를 넘겨주면 전역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응답 받아온 걸 가지고 저장을 해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에서도 RES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거를 여기다 쓸 거예요.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esp.getWriter.append를 사용해서 여기 안에다가는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거 썼거든요. 스크립트 해서 뭐 얼러트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있어요. 결국 이 append 메서드 안쪽에는 스트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링을 보내는 방식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서 MSG를 넘기면 얘는 완성된 문자, 그 완성된 스크립트 문을 우리한테 돌려줄 거잖아요. 문자로. 그 문자를 append 추가하면 얘는 응답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응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녀석이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를 해야만 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퀵픽스를 사용하면 이 메서드 단에서 그 예외 처리를 던지기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그냥 트라이 캐치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둘 다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어요. 결국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애가 실행이 될 때 이러한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메서드가 밑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여기로 진행해버리면 무사히 true를 만나서 요청이 넘어가 버리면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라는 알람이 떴지만 기능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린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 false 할 거예요. 메서드가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메서드는 종료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여기서 false return을 해버리면 원래 가려고 했던 요청 기능으로 못 넘어가게끔 막힌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터셉터를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설정에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도 넣어줄 겁니다. 당연히 임포트 해줘야 되고 얘도 의존성 똑같이 주입시켜 줄 거예요. 의존성 주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객체를 활용할 수 없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비슷해요. registry.add interceptor 그리고 이번엔 need login interceptor 넣어줄 거고 여기에 add pass patterns 라고 넣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청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USR에 아티클에 뭐 to write 이런 거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 우리 게시물 관련 기능에서 작성, 뭐 목록, 상세 보기, 수정, 삭제 이 5가지 중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은 목록과 상세 보기를 제외한 3가지죠. 그 3가지를 먼저 넣어줄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동작하는 건 또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로그아웃이 돼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니 로그아웃부터 시켜주고 홈에 가서 리스트 보고 로그아웃 했으니까 어차피 버튼으로 못 누르는군요. 여기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to write를 진행하겠다라고 요청을 보내면 원래 같으면
이 아티클 컨트롤러의 두 라이트가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검증을 통해 걸러줘야 돼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걸린 건지 인터셉터에 걸쳐서 걸린 건지 차이가 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요청을 보낸다.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히스토리 백이니까 뒤로 돌아간다. 응? 여기는 왜 디테일로 갔지? 뭔가 조금 이상하게 동작을 했네요. 왜 디테일로 갔을까? 제가 디테일에서 요청을 보낸 게 아니었는데. 뭐야, 다시 또 돌아왔네요. 이렇게 히스토리 백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 녀석을 아예 실행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라이트를 못 왔어요. 그리고 로그인 검증을 이제 인터셉터가 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럼 to modified 한번 볼까요? 자, 1번 글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려고 한다.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문제 없죠?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로그인 검증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밑에 to delete 얘도 마찬가지. 아주 잘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얘가 필요가 없겠죠. 오늘 지금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까지 적용을 시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need 로그인 인터셉터를 만들었으니까 need 로그아웃 인터셉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방금 need 로그아웃 인터셉터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겠죠? 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인터셉터 하나 가지고 로그인 했을 때와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두 개 검증을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거 조건문이니까 조건 하나 추가해서 로그인 안 했을 때에 대한 로그인 한 상태에 대한 검증도 하고 이걸로 메시지 바꿔주고 리턴 펄스 똑같이 하면 이거 하나로 다 되지 않을까? 될까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로그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경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패스 패턴을 어떻게 추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두 개 다 못합니다. 이 패스 패턴을 정의해주는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need 로그아웃 인터셉터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add 인터셉터를 따로 해주고 그 상황에 대한 경로들을 또 매칭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한번 끊도록 하죠. 일단 이 정도에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수업에서 이거부터 할게요. 로그인 .jsp를 만들어서 로그인 페이지 실제로 이제 JSP에서 입력받는 행위 그리고 컨트롤러 서버 쪽으로 통신하는 거 우리 해봤던 거죠.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우리가 다 해놨던 것들이에요. JSP 파일 만들어서 그 안에 태그 구성하고 그 태그의 인풋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자바 쪽 컨트롤러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죠? 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홈 태그로 전송할 수 있게끔 서브밋 이런 거 했었죠. 그걸 할 거고 그리고 그거 하는 상황 속에서 스크립트 단이 또 검증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뭐 공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 쪽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스크립트 쪽에서 하는 방식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거니까 버튼 같은 것도 좀 추가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상황에 맞게끔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쪽만 건드렸는데 로그인 기능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제 멤버 컨트롤러 쪽도 건드릴 거니까 거기도 우리가 만들어놨던 JS 히스토리백, JS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센스 있게 상황에 맞게끔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에는 화면에 지금은 아직 로그인 버튼이 없지만 로그인 기능 만들어서 여기다 로그인 버튼 만들어 놓으면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 버튼 말고 로그아웃 버튼 나와야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버튼이 또 나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오늘 detail.jsp에서 이런 방식을 써봤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RQ를 만들어 놓은 이유와 그리고 이 RQ를 요청에 세팅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RQ가 지금 요청에 들어있다고 했죠. 요청은 여기저기서 다 꺼내 쓸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요청 안에 들어있는 그 RQ라고 하는 녀석을 JSP가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청을 직접 건드린다의 개념보다는 요청 안에 있는 객체를 그냥 불러다 쓰는 느낌이라서 가능해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오늘 인터셉터까지 새로운 개념 좀 많이 배웠으니까 공부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미리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주말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수업 시간에도 약간의 시간, 힌트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해드리면서 시간 좀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